입양가족끼리 서로 돕자 캠페인. 입양가족이 하는 기업이나 가게 사업 광고를 해드립니다. 입양톡에 광고하고 마음에 끌리시는 대로 입양톡에 후원해주시면 됩니다. 입양톡에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010-9245-7836으로 연락주세요. 번창하실 거예요. 꼭이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은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다. 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네, 우리 입양톡, 사랑톡, 톡톡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입양 부모들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연령별 입양 말하기인데요. 부모님들 중에는 이 숙제를 꺼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그 숙제를 마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녀와 입양 말하기가 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함께 토론해 주실 강은미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강은미고요. 남편하고 아들, 그다음에 딸 둘과 이렇게 5가족이 살고 있고요. 반평견 입양 교육 강사 일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일은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은미님은 제가 레아 입양할 때 예비 입양 부모 교육 받을 때 처음 뵀거든요. 그때 홀트한 사랑의 회장님이셨어요. 네. 그리고 회장님이시기도 하시면서 저희들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으로도 활동하셔서 그때부터 막 엄청나게 커 보이는 이런 분이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리학 박사 공부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반평견 입양 교육 강사님으로도 7년 동안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공개 입양 가족으로서 많은 귀감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남편분까지도 건모에서 지금 매니저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부부가 아주 그렇죠. 사방팔방으로 매니저라고 얘기하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연예인 매니저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남편도 또 잘 키웠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죠? 우리 건모 카페지기. 네, 맞습니다.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 소개를 좀 더 해주시죠. 첫째는 아들인데 출산을 통해서 이제 저희 가족이 되었고요. 이제 22살이에요, 벌써. 그래서 오. 작곡을 전공하는 예술가고요. 얼마 전에 좋은 소식도 있었다는 맞다. 얘기도 네,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가요제 대상 받았다 그러죠? 네. 아.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아주 이제 행복한 그 삶을 살고 있고요. 그 둘째 딸과 이제 셋째 딸은 제가 출산하지 않고 입양을 통해서 저희와 가족이 되었는데요. 첫째 딸은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15살이 되었고요. 막내 딸은 이제 4학년이고 11살인데 막 사춘기가 시작이 되어서 벌써요? 저랑 아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지금 딸입니다. 다영이, 다윤이죠? 네. 아이들은 몇 살 때 입양이 된 경우인가요? 첫째 딸은 생후 한 달 됐을 때 입양을 했고요. 또 둘째 딸도 마찬가지네요. 생후 한 달 됐을 때. 입양을 하신 계기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결혼을 준비할 때 가족 계획을 세우잖아요. 한 명은 낳고 한 명은 입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남편이 먼저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첫째를 낳고 사는 동안에는 입양을 이제 잊어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첫째가 많이 아파가지고요. 둘째를 이제 낳기가 사실은 많이 좀 걱정되고 무섭고 그래서 둘째 낳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첫째가 좀 건강을 되찾고 나서 둘째를 그러면 이제 좀 낳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혼 전에 계획을 세웠던 그 입양이 생각이 나면서 그럼 우리 둘째는 입양을 통해서 한번 계획해보자 이러면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첫째는 그렇게 시작이 되셨고 둘째는 둘째는 이제 첫째를 입양을 해서 첫 딸을 키워보니까요. 뭐 입양 전에 걱정했던 거하고는 뭐 전혀 상관없이 너무 예쁘고 이래서 두 번째 입양은 사실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저희 딸 큰딸한테 자매를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입양도 결정을 하게 됐죠.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 가족들 말고 일반 가족들은 공개 입양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제가 반평균 입양 교육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대부분 묻는 게 그럼 선생님 아들은 입양됐다는 걸 아냐고 그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입양을 공개하는 것이 좋겠냐 안 좋겠냐 하는 걸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공개해요 궁금하다. 하지 말아요 하다가 시간만 조금 주면 요즘 애들은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공개해야죠. 아, 그래요? 애들끼리? 공개하는 게 훨씬 나아요. 어... 비밀로 할 수 없잖아요. 라고 애들 의견이 모아져요. 대부분. 어른인 제 입장으로서는 아이들이 입양 공개하는 것이 옳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게 저한테는 참 의외였어요. 그러게요. 근데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입양 공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요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질문을 마치고 나면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너네 생각에는 언제 입양을 공개하는 게 좋겠니? 라고 물으면 그때는 의견이 굉장히 다양해요. 사춘기는 지나야죠. 뭐 군대 갈 때 얘기하세요. 장가 가기 전에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중에 몇 명은 어릴 때부터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로는 아이들 토론시켜가지고는 아이들의 의견이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게 좋을 거예요로 모여지진 않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부모님들도 의견이 이 부분 다양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입양할 때 받은 예비 부모 교육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기관마다 사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를 위한 좋은 선택인지 오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강은미님께 여쭤보면 좋은데 다른 분께 여쭤봐서 유튜브에 나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가 저 유명한 어제도 분이죠. 그 땡땡 스님이신데 그분이 때로는 정말 좋은 상담을 하셔서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어떤 엄마가 아이가 9살인데 이제 입양을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가 공개하지 말아라. 혹시 아이가 말해도 거짓말로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 말고 그래도 넌 내 자식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그냥 말하고 그 이상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해서 우리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너 같으면 어떻겠니? 라고 했더니 그거 당연히 말해줘야지. 나 같으면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더 나아요 라고 말했을 텐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사람들의 생각이 입양 사실을 알린다는 것 자체가 낳은 자녀, 낳지 않은 자녀의 구별이고 그것이 차별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측하는 거죠. 네,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말 안 하고 비밀로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우리가 공개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롭게 신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나 이거 맨날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이거 죽겠어. 우리 그냥 수다로 시작했다가 너무 비장해져가지고 사회 그러니까. 입양 문제까지 우리가 막 바꾸려고 하네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알 뺄 수도 없고 정말. 낭독, 타낭독, 톡톡. 공개 입양이라는 게 정말 무슨 뜻인가요? 네, 공개 입양은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알려주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입양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관련된 모든 일을 지금은 공개 입양이라고 해요. 모든 일. 네. 그런데 부모님이 아이에게 입양을 공개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에게도 비밀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때가 되면 알려주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다고 한 분들도 계시죠. 많아요. 저는 항상 이게 헷갈렸다고 할까요? 내 아이에게 말하는 게 먼저인지 주변에게 말하는 게 먼저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입양 신청하고 1년 정도 지나야 아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양 신청하고 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이 저한테는 주변에 먼저 알리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때 주변에 알리게 되는 그 시간들이 마치 출산일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입양 언제 오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입양 과정이 어디까지 왔다는 것들을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뭐부터 저희도 하셨어요? 그런 케이스인데 저희는 특히 SNS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는 공개를 했고 처음 그렇죠. 예. 그 교육받는 과정부터 아이들 물품 하나하나 모으는 것 그런 것까지 다 공개를 했더니 물품을 모으는 물품 사지 않아요. 사람들 다 주셔가지고 좋은 방법이네요. 공개를 했더니 전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친절하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기다리는 그 엄마의 맞아. 그런 심정을 똑같이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해 주더라고요. 좀 숨기고 싶은 분들 아니면 공개하고 싶은 분들의 그런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둘 다 아이를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아이를 입양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는 혹시 알렸을 때
아이가 상처를 받거나 또는 이제 놀림을 받을까봐 이제 미리 걱정이 되셔가지고 내 아이를 좀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들이 느끼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입양 부모님이 자신에게 입양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과 안 해주는 거, 이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반평균 소화할 때 아이들한테 물으면 너라면 어떻겠니?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나에 대한 일부분인데 왜 엄마가 그걸 비밀로 해요? 엄마는 알고 나는 모르는 거는 부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기분 좀 나빠요. 예, 그리고 이제 맞아요. 엄마가 커서 아이한테 너는 입양한 자녀야 라고 공개했을 때 그때 그 입양한 자녀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배신감. 엄마 왜 그걸 지금까지 얘기 안 해주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들으면서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그 신뢰관계를 만들고 싶은 건데 뭔가 하나의 거짓을 남겨두고는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전에 왜 영화 있었잖아요. 트루먼 쇼인가요? 네. 맞아요. 꼭 그 장면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다. 그러니까 모두가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나만 모르고 그럴 것 같아요. 모두가 나를 속이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입양 부모라면 누구나 건너갈 수 없죠. 언제 사실을 얘기할 것이냐. 그렇죠. 사실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요. 입양 부모들끼리 모여서 이 얘기를 뭐 왈가왈부하는 거는 결론이 사실 안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오래 살아보고 좀 어떤 실험들에 의해서 이론들을 발표한 학자들 이론을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피아제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피아제가 인지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인지 이론에 의하면 2세에서 7세까지의 이제 어린 아동들은 전 조작기라고 해요.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이전의 단계다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 아이들의 특징은 어떤 논리로 이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논리는 없고요. 그냥 좋아. 싫어. 이래서 좋아? 이래서 싫어. 이렇기 때문에, 네, 감정이 먼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은 이래서 우리는 가족이야 라는 거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그냥 한 가족으로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 그런 걸 통해서 그냥 한 장면으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야 라는 것을 아이에게 경험시켜주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7세 이상은 이제 학령기가 되는데 학령기에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는 구체적인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하면 아이가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때에는 이미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서 혈액형을 배우죠. 그 다음에 뭐 요즘 아이들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요. 과학에 관계된 만화들을 엄청 많이 읽어서 어른들보다도 아마 과학 지식이 뛰어날 텐데 그래서 유전자니 DNA니 어른들보다 더 잘 알죠. 이런 것들을 이미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입양이라는 방법으로 가족이 됐어. 이렇게 이제 알려주게 되면 아이들이 DNA가 다른데 어떻게 가족이야? 혈액형이 다른데 어떻게 가족이야? 이제 이런 의문을 품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 차라리 어릴 때부터 알려줌으로써 그냥 행복했던 그 가족의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게 함으로써 아이에게 우리는 가족이야라는 개념을 심어주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듣고 네. 보니까 진짜 그 어린 시절에 그 좋은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7살 이후에 그 논리가 들어오는 거랑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논리적으로 유전자가 같아야 자녀라는 걸 개념을 배운 다음에 나는 다르네? 이렇게 오는 거는 진짜 다를 것 같아요. 선입견이 일단 네, 생기니까. 맞아. 그럴 것 같네. 입양 가족들 모이면 늘 이런 얘기 사실 질문을 하는데 다 내 생각은 이래. 자기 생각은 이래.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니까 사실 좀 신뢰감이 없었는데 오늘 전문가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게. 또 피아제라는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시계 장인의 얘기까지 듣게 되니까 너무 신뢰가 확 가네요. 아니 확실히 공부하는 분들이야 전문 용어를 쓰니까 내가 뭐 말을 못 하겠네 여기서. 아니 그런데요. 입양 사실을 되도록 일찍 알려주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 2살, 3살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애들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 아이한테 엄마는 레아를 입양했어요. 입양해서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크죠. 그래요? 이때는 사실은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는 아이 자체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아이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모가 미리미리 연습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입양을 하자마자 이제 우유를 먹이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유 먹이면서
보면서 단영아 엄마가 사실은 너를 낳지 않았어. 너를 입양했는데 벌써 입양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사실 엄마들은. 네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거의 1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5살이 됐는데 정작 엄마가 너를 낳지 않아서 입양했어 이러면서 이제 울게 되면 아이들은 입양이 뭐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엄마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입양이 슬픈 거구나라는 그렇겠네요. 장면으로 기억해 버리기 때문에 입양을 얘기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게 사실 중요해서 미리미리 울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렇구나. 네. 우리도 수아 아기 때부터 내가 그 안아주고 우유 먹이면서 수아야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양으로 가족이 되게 하셨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이야기를 계속 우리 수아에게 하나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내 확신에 대한 연습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예비 입양 부모 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는데 그 법정 교육 8시간 사전에 꼭 받아야 되는 그 시간에 그 1년 동안 계속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는 눈물이 안 나더라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그럴 것 같은 맞아. 거예요. 내가 얘가 엄마 이렇게 대꾸할 수 있는 시점에 말하게 되면 저도 이렇게 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너무 수긍이 가서 나도 연습해야겠구나 인지가 저한테도 들어오고 그래서 연습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입양이라는 단어를 지금 꺼내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 맞아요. 물론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오겠지만 입양 모임 가잖아 뭐 이럴 때 특수한 단어가 아닌 그냥 우리의 삶 중에 하나가 이미 되어버린 이 단계가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고 맞아요.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입양톡 사랑톡 톡톡. 그러고 나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입양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이가 있는데 입양한 아이입니다를 밝히는 순간이 오는데요. 사실은 이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항상 가늠질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맞아. 입양을 얘기했을 때 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 상하는 표현도 가끔 듣기도 하고요. 굉장히 저는 적극적으로 입양을 공개를 한 케이스잖아요. 너무 당당하게 해서 그런지 제 주위에서는 정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도움이 강마이님께 누가 될까요? 어떻게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하시겠어요? 그렇게 험악하게 생기지는 않았는데 목소리도 너무 다들- 크고 목소리로 뭐 반대해? 사실 그런 편견 어린 말들을 들으면 참 많이 상처가 되죠. 그래서 입양 부모들이 입양 사실을 공개하는 거를 이제 많이 꺼리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상처가 됐는데 이 말을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가 듣게 되다니 이러면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입양했다는 사실을 이제 숨기게 되고 가리게 되고 아이한테도 얘기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만약에 입양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다 아이가 그러면 그거는 아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상처를 뭐 대신 겪어주거나 상처를 대신 받아서 내가 낳아주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되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아이한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옆에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이가 경험하게 될 상처를 다 없애주는 일은 부모가 할 수 없고 네. 겪을 거야. 근데 네. 너가 이겨야지라고 지지해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네요. 마냥 감춰주고 덮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네. 그쵸. 사회는 놀려도 받아들이는 내가 놀림을 놀림으로 받지 않는. 네, 그 힘도 네. 필요하죠. 그거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회 편견에 부모 스스로가 먼저 준비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준비시켜줄 수 있는 우리 입양 가족들 모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나가시면 우리와 같은 입양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또 그중에는 우리보다 먼저 입양하신 가족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경험과 사례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좋은 점은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많은 또래 친구들이나 선배, 후배, 그러니까 오빠나 언니, 동생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느끼는 게 나 혼자만 입양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모임에 나가 보십사 하고 전 정말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도 말띠 모임 얘기를 한번 다시 해드리고 싶은데요. 또 은정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저희가 애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띠동갑 자녀를 둔 선배의 맘께서 이때 모임 시작하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제가 판을 만들어 드릴 테니 일단 모이기만 하세요 해서 갔어요. 그런데 초기 1년 정도는요. 저희가 좋다니까 모이긴 모였는데 모여도 어색해요. 이렇게 어른들도 1년에 많으면 4-5번, 적으면 뭐 2-3번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 뭐 얼마나 친해져 봐야 친하겠어요. 그래서 좀 어색하게 있다가 지금쯤 되니까 엄마 아빠들은 이제 너무 친하고 애들도 어렸을 때 못 모르고 그냥 쫓아다녔다가 한두 번 이름 듣고 이름 아는 친구가 되고 전에 한번 놀아봤던 친구가 돼서 애들도 지들끼리 잘 놀고 하는 때가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4살 때 이 모임을 처음 시작했다면 그 어색한 1년을 또 지나서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 네. 엄마들뿐만이 아니고요. 아빠들도 친해져요. 그렇지. 아빠들도요. 제가 이 나이에 사실 근 10년 동안 뭐 형 동생 하면서 서로 말을 편하게 놓는 그런 관계를 맺어본 적이 언제였더라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사회에 나가면 어렵잖아요. 남자들은 특히나. 그런데 입양 가족들 모임에서 벌써 형 동생 하는 친구 동생들이 이미 수두룩하고요. 그리고 그분들 수다도 또 대단하죠. 아, 장난이 아니죠. 모였다면 새벽 6시까지 수다는 기본입니다. 이분들 너무하시다. 정말 모임 정말 좋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남자들이 술도 안 마시고 밤새 뭔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고. 입양톡에서 알려드립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목소리 협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입양톡이 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재미있게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다양한 버전으로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편집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은 alllovetalk0@gmail.com allovetalk0@gmail.com이나 010-9245-7836으로 보내주세요. 입양똑 사랑똑 똑똑 입양톡 사랑톡 꼬꼬. 아이고 잘했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사랑해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자녀들이 속하는 사회가 새로 생기는 거죠. 새로운 조직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또 고민하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입양을 이야기하지? 모두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죠? 입양을 하자마자 한 4살까지는 이제 부모가 그 아이한테 입양 사실을 얘기해주는 연습을 하는 이제 시기고요. 그 연습을 잘 하고 나면 아이가 이제 한 5세 정도 되었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게 되잖아요. 뭘 배우게 되냐면 이제 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외부 강사가 와서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고 너무나 자세히 아이 표정까지 나오는 이런 뱃속 장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어요 하고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라는 이제 멘트까지 선생님들이 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자기의 이제 그 출생에 대한 어떤 그 부푼 꿈을 안고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제 묻게 되죠. 근데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엄마 배를 막 만지작 그 말랑말랑한 아주 살 많은 엄마 배를 막 만지면서 엄마 나도 여기서 태어났지 하고 이제 묻는 과정이 와요. 그러면 그때가 사실은 가장 이제 아이한테 입양 사실 공개하기 좋은 기회인데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기회를 사실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도 엄마 배에서 태어났지?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지만이 사실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너도 엄마 배에서 태어났지 하고 얘기를 해주고요.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인가요? 맞죠. 다른 엄마. 그렇죠.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엄마. 저는 지금 사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깜짝 놀랐어요. 네, 다른 엄마긴 하지만 낳아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럼 너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 하고 그 다음 멘트를 쳐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엄마가 아니라 다른 엄마 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자기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만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고 셔터를 탁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놀게 되죠. 그러다가 또 며칠이 지나면 다시 임신한 여자를 보거나 뭐 동화책에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는 뭐 이런 장면을 또 보게 되면 또 물어요. 엄마 배를 만지면서. 그래서 엄마 나도 여기서 태어났지. 그러면 똑같이 그럼 너도 여기서 태어났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 그런데 엄마 배가 아니라 다른 엄마 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듣게 되면서 나이를 먹어가죠. 그래서 6살, 7살. 그러면서 이제 질문의 깊이가 조금씩 달라지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좋은 건 입양 모임을 통해서 같은 입양 아동들을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친구들한테 뭘 듣게 되냐면 나는 다른 엄마한테서 태어났어. 너도? 나도? 이러면서 이제 다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둘 늘어나면서 나도 다른 엄마한테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일반화시키는 과정들이 이제 오게 돼요. 아니 이게 둘 다 사실인데 순서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다르네요. 네. 다른 엄마 배에서 태어났지부터 말하느냐, 네. 그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부터 네. 말하느냐가 아이한테 오는 느낌이 맞아요. 그게 굉장히 지혜인 것 같아요. 꼭 그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 아이들이 전조잡기라고 했잖아요. 물론 똑똑한 아이들 다르겠지만 보통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다가 좀 더 지났을 때 7, 8살 됐을 때 다른 엄마? 다른 게 있네? 라는 의문이 그때 들 수 있는데 그때는 입양 친구들이 있어서 나만이 아니고 다른 아이들도 하면서 안정감이 가는 거예요. 네. 순서의 지혜. 딱 본인이 그러네요. 원하는 답을 들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네, 네. 거죠. 근데 우리 딸 똑똑한데 어떡하지? 네. 엄마는 더 똑똑하잖아. 우리 딸 똑똑하니까 큰일 났네. 저희가 한때 썼던 게 그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라는 그 표어를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반평균에서 쓰는 자료 중에 생명의 신비라 그러면서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입양한 아이들 중에 몇 명은 나는 저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나는 엄마 가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배가 아니라 가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해하는 거죠. 그렇구나. 7, 8살 아이 자기의 논리로. 생물학적으로 가슴에서 나온 줄 아는다는 네, 거죠. 네. 그러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은 입양이 됐든 안 됐든 다 엄마 뱃속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단다 그러면 나도 그래요? 그게 아이들한테 또 나도 그렇구나라는 그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그러네요. 부모들이 좀 이 눈높이를 자꾸 낮춰서 아이들 그래. 눈높이에서 맞춰서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맞아. 자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네, 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지레 겁먹고 울컥하고 혼자.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강은미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편안하게 그럼 너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는 그걸로 충분하다 이 얘기죠. 네, 네. 맞아요. 이렇게 선배님들 계시니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막 네, 가르쳐주고. 너무 좋아요. 우리는 너무 좋은 때 입양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천리한 시절이 아니었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혹시 이제 입양 모임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아이들한테 입양 사실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엄마 아빠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그 감정적인 걸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 되는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알려주시면 아이들한테는 사실 가장 좋은데 그걸 이제 아이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가족이 되는 방법이 결혼, 출산, 입양이 있는데 사실 말들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어린 그 수준에 맞춰서 부모님이 옛날 얘기해 주듯이 하시면 되시고요. 그 중에 우리는 어떤 방법과 어떤 방법으로 가족이 된 거야 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입양과 관련된 동화책들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으세요. 맞아. 네, 그러면 입양이라는 것이 우리 집만의 일이 아니구나. 너무나 그냥 일반화된 거구나라는 걸 아이가 무의식 중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세요. 맞아요. 네. 뭐가 저는 제일 읽어주면서 좋았냐면 저희 딸은 한국에서 불안이 서란이가 왔어요 책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스웨덴 아빠가 딸 입양됐다고 예헤 하면서 막 이렇게 춤추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레아가 정말 처음 볼 때 까르르까르 웃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 아빠는 이렇게만 했는 줄 알아? 점프를 더 높이 했어. 더 높이 막 그러니까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고 그 다음번에 또 볼 때 레아 아빠도 이렇게 좋아했어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양 동화 이게 좋은 거구나. 맞아요. 그때 네, 네. 느꼈어요. 그래, 똑똑하네. 그죠? 진짜 똑똑하네요. 지명됐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입양 동화를 읽을 때마다 아이들이 자기 감정에 동일시하게 되니까 엄마 아빠도 이랬어요?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런 자기의 감정들을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양 동화를 그렇게 읽어준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워낙 이제 모임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면 이 시기에 자녀들에게 읽어줄 좋은 입양 동화책 추천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절판돼서 구하기 어려운 책들도 있었고요. 품절된 책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선배님들께 빌려서라도 읽어보셨으면 하는 좋은 책은 엄마 아빠가 생긴 날, 요엘은 엄마 아빠가 둘, 초코 엄마 좀 찾아주세요, 내가 입양되던 날, 그렇게 내가 왔고 우리는 가족이 되었단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서 불안이 설안이가 왔어요. 그리고 너의 생일이면 언제나 등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이 책들이 외국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입양 동화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대부분 외국 서적이고, 제가 읽어본 것 중에 저는 특별히 다 좋았던 걸 찾아봤더니 글 쓴 분이 입양 부모인 책들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니, 와닿더라고요. 윤쌤 아직 안 쓰셨어요? 아, 왜 이래서. 너무 한 직무유기시다, 3권 정도 쓰신 줄 직무유기. 알았더니 아직 안 쓰셨구나. 그 외국 분들이 쓴 거 말고요. 우리나라 그 입양 부모님들이 쓴 책들도 있어요. 오. 네, 선물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들레가 들려주는 가족 이야기, 뭐 바람 아저씨 고마워요, 백곡공주 은홍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입양 부모님 또는 이제 입양 형제들이 쓴 책인데 아무래도 외국 그 사람들이 쓴 것보다는 우리나라 사람, 특히 입양 부모, 입양 가족이 쓴 책이 훨씬 더 그렇겠네요. 많이 와닿죠. 그런데 이 책들은 이제 비매품이에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마 홀트에서 이제 입양한 가족들 모임에서 만든 책인데 혹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다른 입양 가족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좀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문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홀트 한사랑에 네이버에 치셔서 좀 구입을 하고 싶다라고 문의를 하시면 아마 답변이 올 것 같아요. 저 책이 아직 우리 집에 몇 권 남아 있어요. 우리 이거 가지고 이벤트 해도 되겠다. 좋다. 그러네. 좋네요. 이 저도 책. 저거 있는 것 같은데 집에. 그래요? 네. 단영 아빠가 놔두고 가신 게 몇 건, 네. 한 박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벤트 해요. 네네네. 무슨 이벤트를 할지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이 책들을 사서 본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빌려봤었는데요. 이런 좋은 입양 동화들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공공도서관에 비치되도록 신청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희망도서로 이 책 넣어달라고. 근데 이 책들이 이제 지금 절판 상태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도 못 넣습니다 하면 출판사에 얘기해서라도 넣어달라고 우리 입양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래야만 입양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책 할 때 세상의 모든 소린이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김 작가님. 네. 힘내시라고. 입양 사랑 톡톡. 그리고 저희 아이가 그리고 뭐 햇살이도 마찬가지로 딱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같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엄마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공개하는 부분은 지난 38회 방송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고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는 편지를 써서 저희 가족이 입양 가족임을 알렸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선생님께 간단한 입양 교육을 한 셈인데요. 이렇게 하라고 또 제가 교육받아서 한 거거든요. 네, 선생님한테 사실 도움을 청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입양이라는 거를 이제 아이한테 교육시키고 아이와 어떤 좋은 긍정적인 경험들을 같이 해주는 건 부모님이지만 부모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입양에 대한 편견이 없으신 선생님도 계시지만 입양에 대한 편견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을 만나서 반드시 입양에 대한 언급과 동시에 이제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근데 도움을 요청하실 때 그냥 무조건 찾아가서 우리 입양 가족인데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도 당황스럽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도 얘기하다가 그 자기 가정의 입양 얘기를 하면서 울컥해서 이제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들이 좀 나타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머니가 얘기하다가 울게 되면 이 아이는 불쌍한 아이구나라는 이제 선입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찾아가서 직접 얘기하면서 우는 것보다는 편지로 미리 좀 내 생각을 정리하고 선생님한테 부탁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편지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이제 입양 사실, 우리 가정이 입양을 했다라는 입양 사실을 이제 첫 번째 알리고요. 두 번째는 입양한 이유, 왜냐하면 선생님 궁금하실 테니까 왜 입양했지? 궁금하실 테니까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양 사실을 이제 주변에 알렸더니 이러이러한 편견들이 나한테 오더라. 왜냐하면 선생님도 혹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 선생님은 그런 편견을 좀 가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를 이제 넌지시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양에 대해서 좀 바른 그 내용으로 선생님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더 정확하게 내 자녀를 포함한 비입양 아이들이 입양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 입양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좀 적어서 넣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부탁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입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혹시 과정 중에 그 내용 중에 입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아주 밝은 얼굴로 그 다음에 아주 아무렇지 않게 객관적으로 좀 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드리면 선생님께서 읽어보시고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혹시 또 읽어보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다시 물어보셔도 되세요 하면서 선생님한테 좀 문을 열어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저같이 이제 당당한 가족은요, 입학식 날 찾아가서 교장선생님 방에 바로 노크를 했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 다 찾아가서 우리 아이는 입양 아이고 아이가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그때부터 그것도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해요. 그 선생님한테 혹시 우리 아이가 입양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주실지. 맞아요. 네,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있어요. 많으셔서 그렇죠. 반드시 아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렇구나, 너희도 행복한 가정이구나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반응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 좋죠. 이게 선생님께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든 가지고 계시지 않던 경험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이가 입양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지에서는 연습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께 공개를 했을 때 되게 좋게 받아들여 주셨는데 우리 아이가 동생이 생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동생 만나고 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릴 때 선생님의 표정 이게 왜 몰랐던 새로운 부분이. 사실 처음 경험하는. 처음 경험하는 거를 진짜 그래야겠군요라고 새로 인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과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대체로 감사해 하시죠.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제 아는 분이 유치원 담임 선생님께 편지로 소개하면서 입양 동화책을 같이 선물을 해드렸대요. 그래서 그 반에서 그 선생님이 그거를 같이 읽어주실 수 있도록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그렇네. 같아요. 네, 그래서 동화책 하나 가지고 편지 하나 껴서 이렇게 가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입양톡 녹음 방법이네요. CD도 이렇게 같이 카톡으로 이렇게 팟빵 링크. 옐로마마가 썼던 그 유치원 선생님한테 보내는 편지 같은 거 있는데 입양톡 페이스북에 올리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죠? 너무 네. 좋겠는데요? 네. 저작권이 있는 거죠. 아유, 네. 1원 받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썼던 연애 편지는 없어요? 신랑. 받기만 했구나. 그 이제 편지를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연습 삼아서 그 다음에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면 본격적으로 그 편지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영이가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1학년, 2학년 뭐 해서 6학년까지 이제 계속 편지를 드렸었는데 저는 제일 기억 남았던 그 선생님의 반응이 뭐였냐면 1학년 때 학부모 총회를 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제 어머니들 상담하시고 가실 분 남으세요 했는데 저는 이제 남지 않고 어머 선생님 저는 편지를 써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편지를 드리고 집에 갔거든요. 도봉순지. 뭐 이런 거 일라.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편지 봉투에 넣지 않고요. 예쁜 색지에다가 그 컴퓨터로 쓴 다음에 프린트를 했죠. 그런 다음에 반만 접어요. 그리고 책이나 이런 데 끼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만 선생님한테 이렇게 드리면서 선생님 저는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이따가 읽어볼게요 하면서 이제 한 편에 두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저녁에 저녁밥을 막 하려고 쌀을 씻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문자가 띵동 왔어요. 근데 문자가 길지도 않고요. 딱 한 줄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그래서 단영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웠나 보군요. 오. 이 한 줄이 와. 딱 왔는데 와. 이 선생님은 됐다. 이 선생님 하나면 끝이야. 이러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졌던 그래서 사실 저희 단영이가 그때부터 학교 생활을 너무너무 재밌게 했던 그쵸. 네,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2학년, 3학년 해서 6학년까지 계속 보냈고요. 중간에 이제 4학년 선생님한테는 딱 드렸더니 선생님은 이미 아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문이 났어 이게. 네.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네,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에 관한 좀 즐거운 경험들이 많았어요. 너무 좋은 얘기인데 죄송해요. 돈봉투를 생각하는 불순하시다. 순수하지 못함이 너무 교장 선생님 찾아갈 때부터 알아봤어요. 왠지 좀 질려하시는 것 같아요. 주춤하시더라고요. 그냥. 네.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출생에 대해서 배울 때 뭐 태몽 무슨 초음파 사진 이런 거 집에 가서 보고 오세요, 확인해 보고 네. 오세요 이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미리 그걸 알면 지도하실 때 그런 언어 사용하실 참고하시겠죠. 때, 네, 수업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겠죠. 네. 아, 저 경험이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막내딸이 지금 4학년인데 작년 3학년 때 선생님께서 이제 태몽을 좀 알아오라고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희 딸이 와서 엄마, 나는 태몽이 없는데 입양이 돼서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태몽은 꼭 엄마가 임신했을 때만 꾸는 건 아니야. 아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준비하면서 꾸는 꿈도 태몽이야. 그래서 엄마도 너를 입양을 준비를 하면서 꿈이 있는데 그거 가져가는 게 어때? 그랬더니 이제 어떤 거야? 그래서 제가 꾼 꿈을 이제 얘기를 해줬고요. 아이가 다음 날 학교를 가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저는 입양이 돼서 태몽이 없는데요. 근데 대신에 엄마가 저를 기다리는 동안에 꿈이 있대는데 그걸로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의 반응이 너무 놀라워요. 그럼 그걸로 해도 된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신생아 입양하고 좀 다르게 큰 아이들, 뭐 4살이나 5살쯤 입양된 아이들은 사실은 좀 입양 말하기가 다르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만 3살쯤에 입양이 됐는데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는 보육원에서 집으로 이렇게 옮겨졌다는 것, 그리고 엄마 아빠가 원래 없었다가 지금의 엄마 아빠를 만났다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새롭게 느꼈던 게 뭐냐면 큰 아이를 입양할 경우에 아이들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신생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잘 인지를 못하지만 좀 큰 아이들은 내가 이름이 뭐였는데 맞아요. 입양이 돼서 여기 오면서 갑자기 내 이름이 달라졌어라는 것부터 굉장히 낯선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최근에 읽었던 어떤 책에는 해외 입양인 이야기였는데 어릴 때 기억을 썼어요. 이 사람이 한 3살쯤 이제 입양이 된 거였는데 그 입양 부모님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아이가 입양된 걸 기뻐하는 파티를 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은 모르는 사람들 잔뜩 있고 자기들은 너무 즐거워하고 자기 예쁘다고 만지고 지나가는데 자기는 말도 못 알아듣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 공포 그 자체였다고. 그 기억이 입양 두려움으로 시작했다는 그 얘기를 보면서 야,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네요. 그럴 그런 수 기분이 있겠네요. 진짜 상상이 가능하네요. 초기 적응을 위해서는 너무 많이 낯선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그 부모랑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조금 여유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햇살이 이슬이도 처음에 왔을 때 사실은 파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끼리 이제 가족들끼리만 그건. 해놓고 축하한다, 뭐 이게 입양 축하합니다 이런 노래도 한번 불러주고 아하. 근데 아이는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런 가족이 아니라 친척들 또 교회 사람들 또 더 나가서 막 동네 사람들까지 예를 들어서 뭐 불러서 파티를 한다. 이거는 정말 좀 공포스러울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신생아 입양인 경우에는 이제 이미 애착이 막 형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양 그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경우에는 애착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을 먼저 얘기하는 거는 아이한테도 좀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아 입양의 경우에는 연장아 입양 아들이 보이는 이제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들을 부모님이 좀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패턴에 따라서 아이와
애착, 새로운 애착을 좀 더 깊게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양 교육을 수순을 밟아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그 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5살, 6살 좀 더 나가서 뭐 7살 요 정도의 친생부모에 대한 궁금증 이런 거 생기죠. 그렇죠. 그죠? 어떻게 생겼나, 지금 어디 계시나, 뭐 하고 계시나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레아가 그 단계까지 오지 저도요. 않았거든요. 아직 햇살이가 그거를 물어보질 않아서 사실 늘 좀 조마조마해요. 어떠셨어요? 신생 아니, 부모에 우리 대해서. 수아가 딱 7살 그때였던 것 같은데요. 7살. 아. 그 울면서 나 낳아준 엄마 보고 싶다고. 아, 그렇구나. 그 수아 엄마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숨이 아, 멎는 듯 그래. 했는데 진짜. 얼른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엄마에서 아빠로. 저희 아들 경우는 8살 됐을 때 지나가는 말로 갑자기 그 엄마 참 나쁘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있다가 무슨 뜻이야 하고 물었더니 나 낳아준 엄마 말이야. 그래서 그 엄마가 왜 나쁜데? 그랬더니 나랑 같이 안 살잖아. 엄마인데 같이 안 살잖아. 저는 뭐 아는 게 개구리밖에 없는 아이가 맨날 하는 얘기가 개구리 얘기만 하는 아이가 친생 부모에 대한 생각을 여기까지 하고 있구나 해서 그 말 들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앞뒤 문맥 없어요. 저한테 어떤 힌트도 주지 않다가 어느 순간 그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그래서 툭 저도- 튀어나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7살, 8살 그때쯤에 나오나 봐요. 그죠? 보통 이제 어릴 때 입양 사실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입양 사실을 얘기해주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신생 부모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아이들이 올라온다고 해요. 그리고 한 2, 3년 지날 때 보고 싶은 마음이 폭발한다라고 해서 논문도 이미 발표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체가 있어서 이분이 너의 엄마야, 이분이 너를 낳아준 아빠야라고 얘기하면 그렇구나 하고 끝이 날 텐데 실체가 없고 계속 너를 낳아준 엄마 아빠는 있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면서 이름이 뭐냐, 뭐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냐, 키는 어느 정도냐, 어디 사냐, 하는 일은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질문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친생 부모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사실 불편한 마음이 저는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왜냐하면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자리를 좀 나눠 가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불편해서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런 불편한 마음 때문에 아이가 친생 부모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궁금해하는 것을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판을 깔아주지 않으면 내가 그럼 이렇게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엄마 아빠한테는 잘못하는 건가? 라는 이제 죄책감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궁금해할 때 마음껏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입양 부모들이 친생 부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좀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데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이들한테 막 불안감을 좀 조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요. 그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서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분량이 있어서 이분 자꾸 어쩔 수 김성주 같이 없습니다. 흉내 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네, 입양 부모가 자녀와 입양 이야기를 하다가 자녀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데 또 그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궁금해요. 방송에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주 동안 기다리시는 동안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가 있을까 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숙제까지 내두셔. 아, 답답하네. 자, 이렇게 답답할 때는 우리 나오나요? 그거 나오나요? 오미자. 성악가들이 즐겨 먹는다는 어미자. 네, 얼음소리 어디 갔어요? 얼음소리. 얼음이 다 녹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신지 신앤의 오미자, 거창, 오미자, 강동환으로 카카오스토리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리 입양가족끼리 서로 돕자 캠페인 중에 하나입니다. 입양가족이 하는 사업에 여러분들 어차피 드시는 오미자 신지 신앤에서 주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0.1% 오미자 농부만 갖고 있다는 오미자 전용 세척기로 깨끗하게 세척한 오미자입니다. 여러분들 주문해 주시고 주문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입양톡 듣고 주문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누이 좋고 매우 좋고. 저 또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39회 목소리 재능 기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멋진 노래 불러준 김혜성 어린이, 입양톡 최초 옹알이 재능 기부 김혜슬 어린이, 멀리 캐나다에서 목소리 보내준 해나, 유나 어린이, 마지막으로 2017년 홀트 한사랑회 캠프에 참석하신 아버님, 어머님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입양톡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입양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방송, 유일한 방송,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잠수 탔던 여러분들이 반가운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댓글로 입양톡 스태프들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여러분이 바로 입양톡의 열혈 후원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아멘. 하이리님이 댓글 보내주셨는데요. 반평균 입양교육 강사 하고픈 마음에 초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할 수 있을까? 엄청난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달달이님이 하신 말씀 듣고 다시 힘을 내봅니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더니 무슨 말씀 하셨길래. 2부까지 듣고 나니 반평균 입양교육이 정말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듣기만 하면 편견이 확 깨어지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둘째 좀 키우고 나서 바로 할 예정입니다. 와, 파이팅 하시기 파이팅. 바랍니다. 네. 네. 37회, 38회 방송 듣고 반평균 입양교육 강사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후년에 강사가 되어서 함께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엠팩에 벌써 반평균 입양교육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비입양 가족 중에서도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요. 입양톡 열혈 청취자 정화선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이번에 이 방송을 들으시고 이 내용은 모든 아이들이 꼭 들어야 되겠다고 하셔서 전 학년에 입양교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비입양 가족이신 연두와 천사세님도 학부모로서 자녀들 학교에 반평균 입양교육 신청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 이분이 자녀가 셋인데 막내 반에 신청하려고 문의를 했더니 이미 2학기에 반평균 교육이 배정이 돼 있다고 와, 피드백을 그래요? 들으셨대요. 네, 그래서 우와 반갑다,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누군가 벌써 신청해 놨구나 해서 그런 반가움이 또 있으셨고, 막내는 됐으니 첫째 둘째 다니는 학교에 신청하시겠다고 댓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야, 애들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다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입양 가족들 반평균 입양 교육 많이 신청하셨죠? 열심히 신청하셨죠. 네. 그리고 진짜 대단한 댓글 하나 봤는데요. 맞아. 용인 정인 정원 정우님의 댓글입니다. 매회 열심히 듣고 있어요. 저희는 남편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반평균 입양 교육을 듣고 와서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하여 입양을 결정하게 된 가정입니다. 와. 또 확고한 이야. 결정은 입양톡을 애정한 결과입니다. 애정합니다. 와,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더 진한 댓글. 더 진한 댓글? 네. 어, 마루짱2님이 보내주신 댓글입니다. 다자녀 압박 방송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 그간 이어진 큰아이 특집에 겁을 먹었다 용기를 얻었다 하다가 이번에 5살 딸아이 입양 결정했어요.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순적하게 이루어주실 줄 믿고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전 3남매 엄마가 될 준비를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진짜. 입양인데도 설레고 신나고 너무 좋으네요. 산소통 없이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일이라는데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온다는데 지금은 마냥 좋으니 이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와, 남겨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와. 화이팅. 감동의 댓글과 사연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가슴 징한 사연이 입양톡 스태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청취자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많은 댓글과 사연 보내주세요.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 입양.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 때까지 입양톡 사랑톡 내기보다 잘 견뎌내는 것, 잘 버텨내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포도나무 대신 주님 곁에 잘 붙어 있는 가지 되는 것, 잘 견뎌내는 것, 잘 버텨내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더불어 함께 서로 손잡고 가요. 우는
그저 있는 그대로 서로의 어깨 함께 기대어가며 구애와 과분한 그대를 돌보아주는 예수님의 삶이죠. 포도나무 대신 주님 곁에 잘 붙어있는 가지 되는 것, 잘 견뎌내는 것, 잘 버텨내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더불어 함께 서로 손잡고 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지금의 모습 그저 있는 그대로 서로의 어깨 함께 기대어가며 고아와 과분한 그대를 돌보아주는 예수님의 삶이죠.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더불어 함께 서로 손잡고 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지금의 모습 그저 있는 그대로 서로의 어깨 함께 기대어가며 고아와 과분한 그대를 돌보아주는 예수님의 삶이죠.